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국민의 여론과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가장 초점을 보는 거거든요. 노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대통령을 면을 살려주면서 문제 없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기술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6.29 선언입니다. 1987년 6.29 선언은 우리가 알기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런 모든 부분을 사실은 다 프레임을 짜주고 서로 어쩌면 짜고 했다. 이렇게 역사에서 나중에 다 밝혀진 부분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전 대통령 직선제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데 굳이 직선제를 왜 하느냐.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럼 당신이 하는 걸로 하고 내가 그냥 오케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바로 이런 어떤 팀플레이,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네, 이현종의 뉴스쇼 12월 21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데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영상 16도가 됐었는데 정말 대한민국 날씨가요. 정말 종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제가 알기로 아마 미국의 해병대가 주로 대한민국에 와서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기온차가 크고 이런 사계절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뭔가 정치가 좀 국민들 따뜻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연말에 정치권에 들려오는 소식은 더 춥습니다. 정말 좀 정치권에는 언제나 봄이 올는지 참 손꼽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아마 곧 임명이 될 것 같은데요. 요 이야기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윤재옥 지금 현재 권한대행을 만나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곧바로 대통령께 이제 사퇴 사의를 표명을 했고 오늘 오후에 이임식이 열립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비대위를 두고서 의원총회, 연석회의, 중진회의, 그다음에 이 고문단 회의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통해서 당내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필요는 하다. 그러나 그 시점과 자리 이걸 두고 조금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12척밖에 남지 않은 임질왜란 때 그 상황과 똑같다라는 지적들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2척을 이끌 정말 지금에서는 장수가 필요하다는 게 아마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에게 맡겨보겠다라는 게 이제 아마 국민의힘의 공통적인 어떤 의지인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 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로 돼 있고 조만간 아마 임명이 됐고 이제 곧 업무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참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걸어가면서 결국 길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 길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루신의 소설 고향에 나오는 그 대목을 인용을 해서 본인도 사실상의 수락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동훈이 가는 길은 전인미답의 길입니다. 정치를 처음 해보는 것이고요. 물론 국민적 인기는 있다고 하지만 또 여의도는 여의도의 나름대로의 문법이 있고 또 수많은 눈들이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법무부 장관처럼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금 의문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잘했다고 봅니다만은 또 이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란 거는 사실은 뭔가 이 모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또 통합해내고 그러면서도 또 국민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예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정치라는 게.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정치의 본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에 세 가지 숙제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숙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걸 극복하는 과제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야당에서 많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권력의 사실상 2인자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아왔고, 지금의 어떤 위기가 보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위기가 비롯됐는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가 왔을 경우에 과연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지금 우려가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이런 윤 대통령과 같지 않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요, 참 여당에서 1인자와 2인자의 관계는 굉장히 아주 미묘합니다. 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이 권력을 잡았던 정당에서 이 당대표가 오래 못 갔는가, 비대위가 오래 못 갔는가 하는 건 결국은 이게 1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즉 권력이라는 게 대통령자에서는 1인자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력이라는 게 나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당의 대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당대표와 대통령이 얼마만큼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한동훈 장관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김기현 체제가 조기에 무너진 것은 결국은 윤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실의 의견들을 그냥 100% 반영해서 자기 목소리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가 실패하니까, 이게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실패하니까 결국은 당도 똑같은 영향을 빚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 강서구청장에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때도 김기현 대표는 공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면을 하고 하는 바람에 그냥 거기에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끌려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NO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은 과연 여기에 NO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국민의 여론과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가장 초점을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대놓고 NO라고 이야기하면 갈등입니다. 근데 NO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뭔가의 어떤 대통령을 면을 살려주면서 문제 없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기술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6.29 선언입니다. 1987년 6.29 선언은 우리가 알기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런 모든 부분을 사실은 다 프레임을 짜주고 서로 어쩌면 짜고 했다. 이렇게 역사에서 나중에 다 밝혀진 부분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직선제 전 대통령 직선제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데 굳이 직선제를 왜 하느냐.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니다. 이거는 지금 직선제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걸 하면서 그럼 당신이 하는 걸로 하고 내가 그냥 오케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바로 이런 어떤 조정과 어떤 서로의 어떤 우리가 팀 플레이, 우리가 왜 그 축구할 때도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약속된 플레이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손흥민이 골을 넣지만 그러나 이 선수들 간의 약속, 감독과의 약속, 이게 이제 이미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대통령과 뭔가 다르면서도 같은,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인자가 너무 앞서가 버리면 권력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되는 겁니다. 권력이 갈등 관계에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내는 아바타로 아니면서도 사실상은 이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능력,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의 어떤 신속한 또 어떤 이 치밀한 소통의 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 자기 주장을 충분히 내고 대통령이 그걸 하게끔 하는. 그리고 또 너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밀리는 걸 보이면 바로 레임덕이 옵니다. 그것 또한 한동훈 장관이 고려해야 됩니다. 즉 대통령이 권위와 위신이 상처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거를 적절히 해내는 정말 아주 어려운 일이죠.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거 굉장히 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화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참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했을 때는 딱딱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국민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아, 역시 말 잘해, 똑똑해, 아주 스마트해 라는 건데요. 그거는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야당을 겨냥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은요, 사실은 정치인의 화법이라는 게 이게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은 촌철살인도 있어야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정치는 이해관계가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통합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쪽만 편들어버리면 반대편에서 결사항쟁해버립니다. 반대해버립니다. 그럼 또 애매모호하게 그냥 가버리면 결단력이 없다고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장관의 이제 화법이 정치권에 와서는 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물론 한동훈 장관의 장점은 속 시원한 거, 그 다음에 이런 명확한 논리이지만 또 정치는 논리로만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항상 통합의 언어를 써야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즉 국민들은요, 통합이라는 걸 굉장히 원하거든요. 항상 통합이라는 어떤 걸 중심에 놓고 언어를 쓰되 그러면서도 지지층들을 기반으로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촌철살인의 어떤 비판을 가하는 정치적 화법에 익숙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당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재명 대표도 만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그냥 뭐 아주 그냥 비판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가능한 말을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상대방의 정곡을 아주 직설적이지 않으면서도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언어 능력이 있어야 국민들이 아마 많은 박수를 보낼 겁니다. 지금요, 제가 알기로 국회에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많은 기자들이 매일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오면 그 입에 다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본인이 하는 말, 언어, 여기에 굉장히 신중을 가해야 되고 이것이 또 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뇨한 위원장이 아시겠지만 대통령을 나라님이라고 한번 이야기했다. 그냥 그때부터 바로 마시간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용어 선정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 그러면 이미지가 뭡니까? 지금 원래 나이가 이제 50이 됩니다. 50인데 문제는 이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가 기성정치에 반하는 세대교체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치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에 열광적으로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좀 새롭다. 정치를 좀 바꿔줄 것 같다. 라는 기대거든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우선 비대위원장 공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지금 이번에 선거에 뛸 수 있는 사람들,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큰 문제는 상당수가 60 이상이에요. 70세 대문도 많고. 물론 그분들이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국민들의 어떤 여망들 하기 위해서는 세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즉 영남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한 분들, 그냥 따뜻한 안방에서만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선수를 늘려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젊은 층들, 좀 더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로 세대 교체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바로 정치개혁이죠. 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면 방탄, 그 다음에 법안 통과도 하나도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특권 누리는 거, 국민들 정말 꼴보기 싫거든요. 그거를 과감하게 척결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 숫자 저는 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비례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특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 많이 없애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요,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특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권들을 하나하나씩 다 없애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왜?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장관이면서 퍼스트 클래스 안 탑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본인이 직접 우산도 들고요. 참모 옆에 있는 참모들 우산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국민들을 감동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국회 와서도 해라. 국회 보좌진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고 본인이 직접 쌩 메고 이렇게 가는, 원래 우리가 유럽에 있는 국회의원들 보면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참 부럽다라는 생각하는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아젠다를 제시를 할 경우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